안녕하세요. 대하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입니다. 안면 윤곽 수술은 그냥 말 그대로예요. 안면 윤곽을 다듬는 수술, 광대 라인,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사각 턱 라인,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턱 끝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윤곽을 만드는 구조물에 대해서 뼈 수술을 통해서 그 윤곽을, 되게 동양 사람들은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줄여주는 수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윤곽 수술 비용은 뭐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비용은 대개 수술 시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수술을 아무리 빨리 한다고 그래서 무한정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용이 너무 저렴하면은 의심을 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로지 비용만 따지지 마시고 수술 결과, 수술 전후 이런 CT 사진 같은 거를 보여주는지, 고정은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수술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점을 확인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머리 크기를 줄이긴 사실 어렵죠. 왜냐면 머리 안에 뭐가 있어요? 머리 안에 뇌가 있잖아요. 뇌를 줄일 순 없죠. 윤곽 수술 종류는 사각턱 같은 경우는 턱뼈 각을 잘라내서 크기를 좀 줄이는 수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턱끝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의 모양에 따라서 뼈가 큰 분들은 줄이고 뼈가 작은 분들은 늘리고, 뼈가 이제 후방으로 이동되어 있는 무턱 같은 경우는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너무 발달된 주걱턱은 이제 후방 이동시키고, 이제 이런 뼈 위치 관계를 바꿔주는 수술이고요. 광대는 되게 뭐 동양 사람들은 광대가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광대 줄이는 수술이죠. 광대 축소 수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윤곽 3종이라고 하기도 하죠. 중요한 차이가 있죠. 킥광대는 최소 심습으로 진행을 하고 이반절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불편감을 좀 줄이고 간단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충분한 양을 교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45도가 발달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퀵광대로는 45도 쪽을 접근해서 뼈의 양을 줄이는 출기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뒷광대 위주로, 뒤쪽 발달된 분들 위주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정식광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있고, 그리고 수술 자체도 이제 이반절개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45도까지 충분한 교정할 수 있고, 결과도 아무래도 좋다고 볼 수 있죠. 사실 회복 기간은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한 주 지나서 사실 그 피부 쪽 실밥 아니었으면 윤곽 수술했는 줄도 모를 만큼 이제 붓기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한 달 경과돼 갖고 오셨는데도 윤곽 수술의 효과를 가늠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이렇게 붓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붓기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조직의 양하고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수술 중에 혈관이 많이 발달돼서 출혈이 많이 있으면은 좀 더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붓기는 조직에 이런 조직액들이 담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담길 만한 조직이 많으면 붓기는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붓기가 많이 생기면은 그만큼 더 오래 갈 수 있고, 조직이 적으면 붓기가 담길 조직이 없으니까 붓기도 생각보다 적게 생기고. 수술 후에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수술을 필요하게 만들 만한 이런 문제들, 예를 들어 뭐 불교합 같은 거, 간혹가다 수술하고 나서 광대 수술 같은 경우 뼈를 여러 부위에 걸쳐 단단히 고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씹는 근육의 힘은 굉장히 세요. 초반에 너무 안심하고 부주의하게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단단히 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저희가 고정한 이런 나사 부위의 뼈가 이제 일부 좀 부러지거나 이런 와이어 같은 데 변형이 생기면서 뼈가 이동하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물론 이제 단단히 여러 부위에 걸쳐서 고정을 하면은 약간의 벌어짐 같은 게 생기는 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대개는 뼈가 다시 자라나면서 다 유합은 되기 때문에. 근데 수술 결과가 좀 아쉬움이 남게 되죠. 아무래도 뼈가 좀 넓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저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팔이나 다리, 골절 부러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기부스 하잖아요. 한두 달 정도 말씀드리죠. 우리가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뼈가 어느 정도 힘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일부 이런 조직상의 유합이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한두 달 뒤에 뭐 추가적인 뭔가 조치가 필요해 갖고 저희에서 들어가 보면은 엑스레이 상에 이제 유합된 게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단단한 느낌으로 유합이 돼 있어요. 이런 섬유성으로 유합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한두 달 정도는 좀 각별히 조심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부스한 것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양악이랑 윤곽을 거의 뭐 비슷한 급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수술이에요. 양악 같은 경우는 교합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수술하는 거고, 위턱과 아래턱을 완전히 분리시켜 갖고 뼈들의 위치 관계까지도 같이 좀 변화를 주는,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큰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 윤곽 수술은 단순히 뼈에 경계를 이루는 부위를 일부 좀 잘라내거나 위치를 살짝 이동시키는 이런 수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뭐 윤곽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작은 수술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큰 수술이고 교정까지 새로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민양악이라는 거는 결국 양악을 하지 않으면서 이 중안면부에 대해서 이제 양악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수술 방법을 얘기하는데, 결국 여러 가지 수술이 복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양악이 포함하고 있는 수술들이 되게 중안면을 좀 돌출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주는 수술들이고, 뭐 귀족 수술, 이런 지방 이식, 아니면 코 수술, 이런 다양한 수술들로 중안면은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윤곽 수술을 통해서 이제 하악이 좀 작아진 효과를 내주는 수술을 같이 병행을 해봤고 양악이랑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악하고 미니 양악은 완전히 다른 수술이죠. 양악 수술을 하면서도 사실은 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양악 수술도 중안면이 이동을 하긴 하지만 코의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이제 교정하기 위한 코 수술을 병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윤곽만 바꾼다고 해서 그 비대칭 느낌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경계에 대해서 일부 비대칭 느낌을 교정을 하면은 이제 얼굴의 중심선도 조금 더 맞아 보이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사실 비대칭 수술이라는 거는 양쪽의 윤곽 수술을 교정 위치나 교정 양을 아예 다르게 해서 사실 비대칭적인 뼈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봤을 때만 대칭적인 모양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보니까는 CT를 보면은 너무 비대칭이 돼 있죠, 수술하고 나면. 근데 이제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대칭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이런 신경선 위치나 구조가 대칭적인 느낌을 만들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 교정 양도 마찬가지로 좀 제한적이 될 수도 있어요.